자, 1부에서 체코 원전 관련해서 제가 1부, 2부 하는 사이에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체코가 내년 원전 발주를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때가 이른 만큼 이번 회담에서 공식 의제를 다루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체코 이 바비시 총리를 상대로 비공개 형식을 빌어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참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는 총리는 주로 그냥 내무, 국가 안의 문제, 경제 이런 것만 담당하는데, 그래서 무는 이 원전 기술을 설명을 하고 입찰에 협조를 부탁한다. 뭐 이랬으면서 우리 원전 좀 부탁해. 그래서 비공개 의제로 달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체코 측에서 공개적인 의제에 담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추정을 하면요, 거의 맞더라고요. 이 정권은 움직이는 수가 빤해서. 자, 문재인이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서 트럼프를 6번째 만난다 이렇게 하는데, 자, 만나서 교착 상태, 교착이 아니라 거의 무너져가는 이 미북 회담을 좀 살려서, 그래서 김정은이를 그게 돼야 어쨌든 한국으로 끌고 올 거 아닙니까? 미북 회담이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안 오지요. 김정은이가 문한테 서비스를 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미국이나 종전선언이나 철도나 경협이나 제재 완화나 이 중에 네가 성과를 나한테 보여줄 때 하청업자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럴 때 나는 한국을 가서 네 지지율을 올려줄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종전선언을 하냐? 미국 정상 2차 회담을 하나 엮냐? 우리가 지금 핵리스트를 안 내고 미국하고 우째 문대어서 빨리 미국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수교 무슨 체제 보장으로 가려는데 너가 거기에 뭘 하나 틀어준 게 있냐? 그 다음에 뭐 많이 줄 것처럼 하더만은 경협을 통해서 우리한테 막 퍼주냐, 개성공단을 여냐, 금강산 관광을 여냐, 제재 완화를 해주냐, 철로를 지금 연결하냐. 그거 무슨 내일 모레 무슨 조사를 하기로 했지만은 북한이 응해서, 북한도 그것도 또 완전 판을 깨기보다는 혹시나 한번 기대해보자고 저렇게 하겠지요. 왜? 공짜로 한국이 철도 놔준다는데, 예? 아니 무슨 뭐 그것도 마다하면 안 되겠지요. 그걸 놓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데. 그런데 북한이 그것도 빨리 될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뭘 하나 네가 내하고 약속하고 하청 준 내용 중에서 제대로 하나 하는 게 있냐. 그런데 내가 왜 너를 또 살려주러 서울을 가냐, 돌았냐. 이것이 김정은의 생각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요즘 말하기 진짜 꼬아서 이야기하려니까 입에 가시가 생기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을 꼬아서 노력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의 진원지는 청와대고 국방부고 문재인 정권 행정부 전체가 가짜 뉴스 공장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를 만날 때, 자, 뭔 이야기를 할 거냐? 미북 정상회담 하라고 조속히 열어달라고 트럼프한테 때를 쓰거나 또 꼬셔서 거짓 중재를 하거나 이것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청와대는 트럼프 문이 비핵화 중심의 평화 프로세스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공감하고 그 방안을 논의할 거다. 이런 소리, 무슨 평화 협력을 정진한다, 비핵화를 위해서 공감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전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요따위 소리들은 국제관계에서 그냥 둘이 만났는데 잠깐 차 마셨다 이렇게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문재인이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가 콧방귀를 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자, 우리는 문재인 네가 올해 한 해 내내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문에는 서로가 기스 안 나갈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희망차게 하루를 이렇게 시작했고 맨날 하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생활 전선에서 최선을 다했다.
행복하게 잠으로 빠져든다. 뭐 유리의 고달픈 일상 하루를 굳이 포장해서 적자면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런 하나마나 한 소리. 미국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가짜라고 주장한 한미동맹균열이라는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보도를 했다가 허위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건 내용이 지금 한미 관계를 그래도 좀 톤다운 시켜서 이야기하는 한 60% 정도. 실제는 그것보다 한 40% 정도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게 제 시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서울 답방이 안정해졌고 2차 미북 회담이 안정해졌어요. 자, 적어도 김정은이를 끌고 올라면 2차 미북 회담 날짜가 잡혀야 김정은이가 그래 한국 한번 가주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제 이제 문재인 지지율이 그 뭐 조원 CNI나 여론조사 공정 이런 데는 여론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리얼미터, 무슨 갤럽, RN서치 이런 것만 여론조사라고 우기는 모양인데 어쨌거나 여론조사 중에 처음으로 50%가 깨졌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RN서치 조사가요. 지금 이 49%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 RN서치가 1.8% 떨어져서 49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미 벌써 30%대가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공정은 여론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벌써 40%대가 나온 이 조원 CNI 쿠키뉴스 여론조사는 여론이 아닙니다. 그래도 눈치 실실 보는 여론조사 회사들만 여론조사라고 인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RN서치가 49로 낮추니까 이제 리얼미터가 또 갑자기 또 48.8을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러다가 또 한 개가 싹 올리면 또 싹싹싹싹 올라가요. 그래서 여론조사 회사들은 서로 연락하면서 좀 짜고 하느냐 하는 것이 전적으로 제 순진한 추정입니다. 내가 그래 추정한다고 제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낮추면 우리만 찍히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쭉 낮출 거니까 너도 조금 낮춰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 뭐라 하니까 좀 올리자. 설마 그런다고 제가 생각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갤럽이 눈치 없이 1% 올랐다 했다가 이 여론조사 회사들 간에 좀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네요. 아니 실제 그러지가 않은데 올랐다고 하면 우리가 요즘 안 그래도 욕들 처먹는데 그러면 어떡하느냐. 너가만 살라고 그럴 수 있냐. 그래도 슬그머니 우리는 억지로 0. 몇 %라도 내리고 있는데 너네는 너가만 살라고 갑자기 1을 올려버리면 우리는 다음에 어떻게 발표하냐. 설마 이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리얼메타 조사에서도 48.8이 나왔다. 제가 20% 빼야 된다 했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20%대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에 체코를 시찰, 프라하성을 관광한 것인지 시찰한 것인지 모르는 이런 행보가 지지율을 더 낮출 겁니다. 국민은 죽겠다는 야단인데 지금 이 뭐하는 짓이냐. 자, 어쨌거나 지금 김정은이 안 데리고 오면 지지율을 올릴 당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자, 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굳이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트럼프는 지금 북한하고의 부분에 서두르지 않겠다 하고 폼페이오는 원칙 딱 지키면서 이거 아니면 안 하겠다. 이제 너가 핵리스트 제출하기 전에는 안 움직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서 문재인의 제주로 트럼프를 꼬드겨 내면요. 제가 할배라고 부르겠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간접적으로 북한의 변화도 끌어내요. 북한 내부 사정이 중요한데 우리는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는데 미국이 반대급부로 뭘 내놓을 거냐 하는 북한 강경파 목소리를 김정은이가 듣고 주저한다. 이미 풍계리는 핵
이 실험장으로 불렁하에 빠졌던 곳이라고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결국 쓰지도 못하는 거 폭파하면서 비핵화 조치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비핵화 이후의 구상을 재확인을 트럼프한테 하겠다. 그러면서 북한에 뭘 줄 건지를 트럼프한테 들어보겠다라는데, 이번에 트럼프 만나서 욕이나 안 들으면 제가 볼 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래 말할 거예요. 내가 그리 반대하는데 네가 평창 올림픽에 펜스 오라 하고 북한하고 특사 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 참가시키고 그 다음에 특사 보내고 그런 다음에 내가 정상회담을 먼저 좀 하자. 그러고 내가 한 다음에 니 하고 만나는 걸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북한이 비핵화 된다. 네가 그래놓고 이제 비핵화를 안 하는데 북한에다가 종전선언 해주다가 뻥을 치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무슨 잘라서 살라미식으로 한다다가 그것도 안 하고 뭘 하나 한 게 있냐. 그래서 나는 니를 못 믿겠다. 이런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자, 미국 국무부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영구 폐쇄 여부에 대해 사찰해야 된다고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미북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폭파시킨 풍계리 실험장 폭파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영구적으로 폐쇄됐는지 우리가 이거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북한이 5월 달에 이걸 폐쇄했는데 이미 한계를 맞아 더 사용하기 곤란해진 것을 폐쇄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미국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확인을 만약에 하게 되면 북한이 이 풍계리 실험장에서 뭘 어떻게 막 핵을 개발을 해서 얼마만큼의 핵 수준에 도달했는가라는 증거가 남을까 봐. 이 증거를 인멸한다고 터졌으니까 미국은 이거 확인해서 뭘 기대하기보다는 북한이 증거 인멸을 시도해놓고 이걸 마치 비핵화 조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입증시키겠다고 이런 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 미국이 기업 130곳, 선박 40척에 대해서 대북 제재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선박이 식별 장치를 끄고 이름을 바꾸고 올해 148차례 석유를 밀반입을 했다. 그래서 공해상에서 정제유나 석탄을 옮겨 실었다. 자,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한국의 여수에서 북한에 왔다 갔다 하던 배가 정제유를 싣고 나갔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석탄 밀수 때문에 지난 8월달 전후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자, 이 선박 40척과 기업 130곳 중에서 한국의 기업이나 한국의 관련 선박이 없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제재에서 부득이 북한에 허용한 이 정제유나 이런 부분에 한 5배가 북한에 더 들어갔다라고 미국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평양의 기름값이 서울보다 훨씬 싸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돈 세탁에 연루된 중국 기업 등을 지금 소송을 해가지고 압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의심을 하는 거는요. 한국의 페이퍼 컴퍼니나 한국 배가 지금 북한의 한마디로 밀수에 동원돼서 석탄을 한국으로 갖고 왔거나 안 그러면 다른 나라에 팔거나 아니면 정제유를 실어 나가서 북한에 가는데 도와준 게 없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법무부가 이 북한의 밀수에 가담한 회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금 압류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미국이 하나씩 북한의 밀수에 관련된 부분을 조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 한국이 관련되어서 은행이든 기업이든 해운회사든 페이퍼 컴퍼니든 배든 나오는 순간에
미국이 마음을 먹으면 아마 한국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될 거라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관련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북한과 뒷거래를 하거나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최후 통첩을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발 자동차 관세 폭탄이 곧 터지나라는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GM이 미국 공장을 폐쇄하고 15,000명 정도의 인원을 이렇게 삭감을 하겠다. 이러니까 공장 폐쇄 때는 보조금을 삭감하겠다 이러면서 전기차 세금 공제도 철회하겠다. 그러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벌이고 이것이 이 기업들로 하여금 관세로 10억 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을 들게 해서 회사를 해외로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 철강 관세, 그리고 거기에 이 맞짱을 뜨는 중국의 보복 관세로 한마디로 들어오는 물건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추가 비용을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더 내야 될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독일 이 언론들은 미국의 상무부가 다음 주에 관세 부과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만약에 한국이 지금 이 자동차 관세 폭탄을 맞게 되는 상황은 한국 자동차와 부품업계 1차, 2차 협력사 등 포함해서 완전히 폭탄을 맞는 사태가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85만 대의 차량을 미국으로 수출했고, 금액으로는 16조 4천억쯤 되고, 현대차가 기아차가 합쳐서 한 60만 대 정도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도 25만 5천 대 정도를 수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완성차 업계가 국내 공장의 생산량의 30에서 70%를 지금 미국에 팔고 있는데, 미국 수출이 만약에 급감하게 되면 회사가 못 버틸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물리게 되면 내년부터 5년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 손실이 75조에 달할 거고, 일자리 65만 개가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GM이 이 북미 지역에 있는 공장을 이렇게 옮기고 또 인원을 15,000명을 줄일 거라니, 트럼프가 G20 회의에 가서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벌일 건데 내부에서 배신을 때렸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화가 났습니다. 이제 이 화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지금 독일은 바짝 비상이 걸려 있는데요. 한국은 천하태평입니다. 이 와중에 유엔 안보리는 남북 철도 제재 면제는 한국이 쇼하지 마라 하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 했는가 하면, 그것은 조사에만 국한된 거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 연결 사업이 추가 면제를 필요로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별도로 또 다르게 제재 면제를 심사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 공동조사에 국한된 것이고, 착공식을 하려 해도 또 추가로 착공식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건 뭐 지금 말도 꺼내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북한이 미국이 사악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이 안보리 인권회의 등을 맹비난하는 지금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비핵화 협상 무대에서 성김, 그 다음에 앤드루 김, 이 두 사람이 지금 사실상 퇴장을 하고 있다. 성김은 필리핀 대사를 하고 있고 옛날에 한국 대사를 했지요. 그래서
한국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고, 정의용하고 친척이라는 앤드루 김도 이 서훈이 정의용 이 라인에 상당히 이렇게 기대어서 중간에서 이렇게 한국 쪽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도 해왔는데, 이제 성김은 이 대북 관계에서 사실상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실무협상 대표단을 이끌던 성김은 비건한테 이렇게 공식적인 이 대북 정책 특별 대표라는 자리에 이제 자기 일을 물려줘 버리고 비건 이후에 빠졌죠. 근데 이번에 앤드루 김이 또 이 CIA 코리안 임무센터라는 데서 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하면 미국이 점나들 사람들 놈 아니다. 여태까지 이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계 미국인 이 두 사람이 역할을 열심히 했지만은 지금까지 정보나 내용으로 봤을 때 전달되어진 내용 중에 맞는 게 없었다. 그러면 이때까지 헛수고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은 안 하지만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한국 사람인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치를 해서 자꾸 전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빅터 차가 아웃되고 조셉 윤이 아웃됐잖아요. 그 다음에 성김이 아웃되고 앤드루 김까지 아웃되고 이제 남은 한국계가 없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당분간 이제 잠깐 이 시로 갔다 또 좀 이따가 충전해서 올 거다 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성김도 필리핀 대사가 내 본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여태까지 북핵하던 사람들 잘 안 되고 했으니 이제 너네들 그만해라. 이렇게 됐고 특히 한국계들은 좀 빼라. 이렇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많고 이제 이 북핵 문제는 거의 공중에 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밥 코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이 정도면 굉장히 센 사람인데요. 이분이요.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 태도가 미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입장을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게 한 원인이라는 점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그 청와대가 난리치는 가짜 문건에 나왔던 한미 동맹 균열 내용이 표현만 온순할 뿐이지 그대로 다 나온 거예요. 미국의 이 상원 외교위원장은 CIA나 각종 정보기관으로부터 대외비 정보를 받고 행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 사람이 동맹국인 한국을 향해서 남북관계 개선 속도는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야 되고 우회적이지만 공개적으로 한국을 비판을 사실상 했고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해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었다고 언론용 행사라고 이야기를 하며 향후 협상이 진전되기 위해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신호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냥 평론가나 싱크탱크에서 이야기한 거하고는 아주 다르게 앞으로 한국이 애로 상황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걸 지금 예고한 겁니다.